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논문은 Conditional Point Diffusion Refinement Paradigm for 3D Point Cloud Completion이라는 논문으로 일종의 포인트 클라우드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DDPM을 사용해가지고 성능적으로 향상을 본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뭔지 잠깐 보면은 포인트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장면도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오브젝트 같은 거에 그각 표면에다가 포인트들을 배치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리드꼴로 표현이 돼서 H by W by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단하게 정렬이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렬되지 않은 그냥 포인트들이 이렇게 막 무작위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배치가 된 거에 시퀀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by 3 이런 꼴을 받고 3은 x, y, z 코디네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포인트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CNN 같은 그런 레이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좌표값이 그냥 32, 뭐 48 이런 정수값으로 크릿하게 들어가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네, 뭐 0.15, 뭐 0.81, 뭐 이런 컨티뉴어스한 값이 들어갈 수 있어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32 위치에 뭐 어떤 픽셀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뭐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알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컴플리션 이 문제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건 보통 뭐 라이다나 IGBD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이 되는데 이때 뭐 장애물이 물체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물체 한쪽 면만 찍게 되면은 그 뒤쪽 면은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셔란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기게 되고 이거를 네트워크 통해서 완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미지 인페인팅이랑 좀 비슷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차이점이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는 어디를 그 채워야 될지 이런 게 마스킹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그냥 포인트만 주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채워야 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서 음, 이거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논문들 접근 방법은 이 포인트 입력을 그냥 거의 레이턴트 코드 수준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런 방금 말한 기존 연구들은 예측은 잘 하긴 하는데 쉐이프를 어, 입력으로 주어진 이 팔셔람 부분에서만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나머지 예측된 부분은 굉장히 낮은 밀도를 갖는 이런 밀도의 불균형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본 논문 같은 경우는 DDPM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로스 함수를 오브젝티브 펑션을 챔퍼 디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챔퍼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로 치면은 MSE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 다른 점은 1대1 매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V랑 X 각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V에 있는 각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가장 X에 있는 포인트 중에 가장 거리가 짧은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또 여기서는 그걸 거꾸로 X에서부터 V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식인데 생각을 해보면 V에 있는 어떤 포인트들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 수가 X에 있는 어떤 한 포인트에 가장 엄청 인접해 있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V에 있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X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다 몰려 있더라도 템퍼 디스턴스 자체는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덴시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 모델의 구조를 보면은 입력으로는 가우시안 노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줘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태워서
코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만들 때 컨디셔너로 파이셔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함께 입력으로 주고 DDPM을 통해서 코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컨디셔널 얘를 얼리고 그 다음에 이 코어스 포인트 클라우드랑 이 파이셔 포인트 클라우드를 리파인먼트 네트워크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리파인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하는 투 스테이지 학습 방법을 하고 있고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서 코어스 포인트 클라우드 얘는 쉐이프 자체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같지만 레졸루션이 낮은, 그러니까 여기서 레졸루션이라고 말하면 포인트의 개수가 적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플리션 자체는 여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얘에서 대부분 수행이 되고 리파인먼트 네트워크에는 컴플리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포인트 클라우드 슈퍼 레졸루션 같은 느낌의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보면은 모델 구조를 보면은 일종의 두 개의 유닛을 병렬로 놓은 것 같은 구조를 띠고 있고 위쪽은 컨디션 피처 익스텐션 서브넷, 아래쪽은 디노이즈 서브넷이라고 부르고 위쪽에는 그 파이셔란 포인트 클라우드를 입력으로 줘서 피처를 뽑습니다. 아래쪽에는 그 가우시안 노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어서 피처를 뽑고 그 컨디션으로 뽑힌 그 피처를 아래쪽에 디노이즈 서브넷에 콘캣 해가지고 줘서 주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디션 포인트 클라우드를 글로벌 플링을 해가지고 뽑은 피처랑 DDPM DDPM 스텝 T를 포지션에 인코딩 한 다음에 FC 레이어 태워서 임베딩 한 거를 또 함께 디노이즈 서브넷에 콘캣 해가지고 넣어서 피처를 뽑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코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앞에서 서브 샘플링이랑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set abstraction 모듈로 불러서 이거는 포인트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예전에 나왔던 논문에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기본적인 골자를 보면은 다운 샘플링을 하고 피처를 뽑는 일종의 맥스 풀링 플러스 컨볼루션과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포인트 클라우드 특성 때문에 간단하게 풀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FP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풀링을 하고 인접한 포인트를 얻는 거를 볼쿼리를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간단히 보면은 인풋이 포인트가 있을 때 샘플링이 FPS를 말하는데 파이테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말하는데 여기서 랜덤하게 아무 포인트 하나를 고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포인트를 구하고 또 여기서 또 가장 거리가 먼 포인트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을 n번 반복해서 총 n개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포인트를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볼 쿼리 같은 경우는 이 추출된 이 핵심 포인트 얘네들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센트로이드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포인트들을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분명히 뭐 포인트 개수가 이 볼마다 다 다를 테니까 K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둬서 K개보다 적으면은 센트로이드 포인트로 패딩을 해주고 많으면은 또 그 많은 것 중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보면은 그 L번째 레이어에 있는 포인트 X에 대해서 n by 3을 띄고 있죠. 여기서 n에 L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에 들어갈 포인트 개수만큼 FPS로 샘플링을 해주고 이게 보통 포인트 위치랑 포인트의 피처를 따로 독립적으로 저장을 해두는데 이 포인트 피처에 대해서 이 XL을 콘캣을 해줍니다. 해준 이 피처에 대해서 아까 뽑은 센트로이드 포인트랑 이거를 함께 해서 볼쿼리로 입력 피처를 그룹핑 해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센트로이드 포인트 개수인 n의 L 플러스 1 그리고 K개로 그 샘플링한 K
그리고 기존의 피처의 채널 수인 DL 플러스 3 연계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이 set abstraction 모듈이 이 디노이즈 서브넷에 있는 경우는 여기 옆에서 어떤 디퓨전 스텝이랑 글로벌 피처도 함께 콘캣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콘캣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피처를 shared MLP라고 그냥 MLP랑 같은데 파라미터가 쉐어되는 그 MLP를 그 NK 포인트 모드에 적용을 시켜준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DL 플러스 3에서 DL 플러스 1으로 채널이 바뀌고 그래서 넥스플링을 해가지고 K축을 없애서 L 플러스 1 레이어에 해당하는 피처를 없습니다. L 플러스 1 레이어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앞에서 아까 뽑았던 FPS를 뽑은 XL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그 업샘플링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업샘플링과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되는데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트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업샘플링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그 많아진 포인트들에 대해서 기존의 포인트들의 피처를 볼거리를 통해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접한 피처들 K개에 대해서 N개의 포인트 그리고 D의 L 플러스 1 플러스 3의 채널 수를 갖는 이런 피처를 얻고 여기서 또 아까 동일하게 글로벌 피처랑 디퓨전 스텝이랑 그런 걸 넣고 다시 쉘드 MLP를 해가지고 채널 바꾼 다음에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다음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피처를 얻는 방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디노이징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서브넷이랑 이름이 컨디션 피처 익스텐션 서브넷이랑 디노이즈 서브넷 사이를 이어주는 이 피처 트랜스퍼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컨디셔널 피처 익스텐션 모듈에 있는 포인트랑 피처가 있고 디노이징 서브넷에 있는 포인트랑 피처가 있을 때 컨디션 쪽에 있는 피처랑 디노이징 쪽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볼거리를 통해서 그룹을 해주고 그래서 이 피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이 그룹 피처에 대해서 shared MLP를 태워서 채널을 바꿔주고 여기서 어텐션 풀링으로 K축을 없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존에 원래 디노이징 서브넷에 있던 이 피처랑 함께 콘캣을 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디노이징 서브넷 안에 들어가는 이 피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델 구조는 이런 유닛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DDPM으로 학습을 하는데 DDPM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듯이 포워드 패스에서 노이즈를 천천히 넣어주고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게 가우시안 노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줘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해서 노이즈를 천천히 제거해서 코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때 이때 컨디셔네이터로 그 파셜한 포인트 클라우드도 함께 주어줍니다. 이미지랑은 또 다른 게 이미지에서는 색깔에 대해서 그 노이즈를 줬는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색깔이 없는 포인트라서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 색깔이 아니라 그냥 Z축의 색깔로 그냥 보기 좋게 넣어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색깔이 없어서 노이즈를 주는 방식이 이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프셋을 주는 랜덤한 오프셋을 주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워드 과정을 보면은 DPM과 동일하고요. 클린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노이즈 XT까지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기존 그 노이즈가 좀 덜 들어간 포인트 클라우드를 약간 약화시키고 베타 하이퍼 파라미터 가지고 노이즈를 줍니다. 이걸 한 번에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얻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xt에 대해서 다시 서술하면은 x0에서 바로 x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실론은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보면은 컨디션을 함께 주어져서 노이즈에서 클린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 뮤에서 시그마는 학습으로 구하지는 않고 그냥 상수 있는 거를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DDPN과 같아서 바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로스텀 보면은 어, 노이즈가 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거기에 추가된 노이즈에 대해서 이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잠시만요. 답변 잠깐 먼저 하면은 트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랑 네. 아니 일단 이미 해버려가지고 일단 이거 대답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같은데 그냥 3차원이다 보니까 그 3개 써가지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3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 3개의 중심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스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DDPM 로스가 근데 특이한 게 아까 그 콜스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노이즈를 주는 게 그냥 오프셋을 주는 방식으로 그 노이즈를 줬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플러스 오프셋인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순서가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서로 1대1 매칭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챔버 디스턴스의 그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아까 봤듯이 그 덴시티가 불균형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다시 보면 지금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학습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코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데까지는 했고 이제 리파인먼트 네트워크 쪽을 보겠습니다. 리파인먼트 네트워크 자체는 모델 구조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으로 이게 DDPM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디퓨전 스텝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갔었는데 노이즈가 아니라 아까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서 만든 코어썸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법도 동일하게 이 파이썬 포인트 클라우드 컨디션을 주면서 이 디노이즈 서브넷 쪽에서는 이 코어썸 포인트를 좀 더 덴스하게 바꿔주는데요. 이때 기존의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이쪽에서는 입력이랑 출력의 개수가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서브 샘플링 할 때 줄어드는 비율이랑 업샘플링 할 때 늘어나는 비율을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설정만 바꿔줘가지고 업샘플링을 더 많이 되게 해서 최종적으로 리파인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스는 그 일반적인 챔퍼 디스턴스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건 1대1 매칭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미 코어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 리파인된 거랑 그 전체적인 쉐이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컴플리션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더 덴스하게 만들어주는 업샘플링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더라도 그 임밸런스한 문제가 좀 덜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봤던 이미지대로 이렇게 임밸런스한 문제가 덴시티가 임밸런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일단 매트릭 먼저 보고 가면은 챔퍼 디스턴스는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데 여기에 1000을 곱한 이유는 포인트 클라우드 보통 뭐 0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즈 돼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디스턴스를 그냥 구하면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좀 보기 좋게 1000을 곱해주는 거고요. EMD 같은 경우는 네, 얼스 무빙 디스턴스로 1대1 매칭이 되는 로스 함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챔퍼 디스턴스랑 거의 같은데 차이점이 챔퍼 디스턴스는 그냥 가장 가까운 거에 대해서의 거리만 구했는데 얘 같은 거는 1대1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그 매칭된 포인트끼리 최대한 가까운 걸로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그 매칭된 것끼리 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그 매칭이 되도록 가까운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챔퍼 디스턴스만 해도 그 모든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한 번씩은 다 계산을 해야지 가장 가까운 걸 찾을 수 있어서 계산 연산 복잡도가 n의 제곱이 되는데 얘 같은 거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매칭하는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또 이 매칭을 구하는 과정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병렬적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이게 있기는 있는데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로스로서는. 어, 로스로 가끔 쓰일 때도 있긴 한데 걔도 정확하게 EMD를 구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매칭을 거의 근사시켜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쓰긴 하는데 써보진 않았지만 좀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그 F1 스코어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네, 참가 거짓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참가 거짓에 대해서 음, 챔퍼 디스턴스에서 본 것처럼 가장 가까운 점을 그 두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은 다음에 걔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로우라고 하는 그 정해진 값보다 작을 경우 그때를 참으로 보고 아니면 그거보다 거리가 멀 경우 그러니까 네, 거리가 멀 경우는 거짓으로 봐가지고 네, 프레시전이랑 리콜을 구해서 이거에 대해서 네, 일반적인 F1 스코어 구하는 거랑 같게 F1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MVP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챔퍼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아진 걸 볼 수 있는데 독특하게 아까 말했듯이 1대1 매칭 그 문제 때문에 EMD에서는 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또 다른 MVP 데이터에서 비교를 한 건데 포인트의 개수를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비교를 한 거고 네, 이 경우에도 대부분 다 좋은 경우를 점수를 얻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끝이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넣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